2018년 제1회 시행했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우리 첫 번째 과목은 측지학, 또 GNSS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GNSS의 계통적 오차 중에서 위성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를 골라보자. 자, 우리가 계통적 오차를 다른 말로 하면 정오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오차는 오차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차의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 오차를 없는 상태로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오차의 원인이 한 방향으로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누적 오차, 즉 계통적 오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말이 우연 오차, 즉 부정 오차가 되겠죠. 부정 오차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인 최소 제곱법이나 확률의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오차를 보면 이 정오차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찾으셔야 되겠는데, 오차의 원인이 지금 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오차 중에 오차를 이제 골라서 위성의 원인을 우리가 찾는 거죠. 다중 경로라고 하는 거는요, 위성을 떠나서 이 경로가 멀티패스, 그래서 경로가 여러 개의 경로로 전달돼서 분산돼서 날아오는 그 신호를 얻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는 거고요. 전리층은 전리층에 의해서 굴절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위성을 떠나서 이 전파가 굴절이 되는 것 때문에. 안테나 편심 같은 경우는 안테나를 이제 삐딱하게 세우거나 이렇기 때문에 편심에 의해서 정확한 위치를 얻을 수 없는 것. 역시 다 위성을 떠나서 발생하는 오차가 되고요. 궤도 오차 같은 경우는 위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궤도를 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궤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밖에 다른 궤도를 돌기 때문에 GPS 신호가 적절한 신호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본 문제에서는 위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계통적 오차를 궤도 오차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뭐 위성 시계 오차 이런 것도 위성에 의한 계통적 오차로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GNSS에서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의사거리를 구하기 위해 관측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의사거리 그러면 영어로 우리가 슈도 레인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슈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확하다기보다는 그냥 근사한 근사값의 거리를 구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서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파의, 그러니까 위성이 보내주는 어떤 전파의 속도는 광속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의 도달 시간을 만약에 관측을 하게 되면 그때의 위성과 수신기 간의 거리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요? 거리는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략적인 거리를 구한다, 슈도 레인지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위성에서부터 반송파, L1이나 L2 반송파가 들어오고 그 안에 CNA 코드나 P 코드 같은 이제 코드를 싣고 오게 되는데, 코드 관측에 의해서 거리를 구하는 방식을 슈도 레인지, 그래서 이제 의사 거리를 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속도와 시간에 대한 함수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관측을 하게 되면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 거리를 우리가 의사거리라고 한다. 그러면 도달 시간, 전파가 어느 시간만큼에 도달되느냐, 몇 초 뒤에 도달되느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의사거리를 구하게 된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3번 UTM 좌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세계를 하나의 통일된 좌표로 표시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고안이 되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완벽하게 세계를 하나의 좌표계로 만든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북위 80도 이내의 지역하고요, 남이 80도 이상의 지역만을 우리가 표현을 하죠. 경도 때는 전체를 아우르고요. 그 이외에 극쪽 지방, 즉 80도 이후에서부터 북극까지, 80도 남이 80도 밑에서부터 남극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UPS 좌표계를 가지고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전 세계를 하나의 통일된 좌표계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옳은 설명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좌표 지역대의 분할을 위해서 위도는 8도 간격. 그래서 이제 적도를 기준으로 80도까지니까 총 적도에서부터 북위로 10개, 남위로 10개, 총 20개의 단계로 끊고요. 그 다음에 경도는 6도씩 총 60개로 구분을 해서 전체 동경 180, 서경 180 합하면 360도가 되죠. 360도 전체를 6도씩 나눠서 60등분을 했다. 위도는 20등분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것,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중앙 좌우선에서의 축척 개수는 0.9996이다. DM 좌표계의 경우는 중앙 좌우선의 축척 개수를 1로 보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1로 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의 좌표계로 보여주는 UTM의 경우는 0.9996을 쓴다. 4번에 보면 우리나라의 UTM 좌표계는 경도 127도대와 극지방을 좌표계의 원점으로 한다. 아니죠. 그 UTM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2개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51하고 52 정도의 경도대를 보고요. 그렇죠? 횡대로 보고 종대의 경우는 S와 T, S는 맞는 얘기가 되죠. 남한만 따진다면 S 영역으로 보게 되는 거죠. S를 따지는 거는 UTM이 밑에서부터 이제 알파벳으로 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서경 180도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렇게 쑥 넘버링 1, 2, 3, 4 넘버링을 해서 우리나라가 대략 51에서 한 52에 해당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번째 UTM 설명이 완벽하게 이제 잘못된 설명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되겠죠.